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국익에 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나요?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너무너무 애국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국익에 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과 같이 그 나라에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면 간단한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글로벌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낭독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는 이익이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는 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외국 회사에 들어가서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반하는 일은 없습니다.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경제나 프로젝트를 다 뺏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외국계 회사에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외국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데 못 해내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꾸 가지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쏟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 돌아오니까 무언가를 가지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 돈을 가져가려고 들고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가져가려고 드는 것입니다. 빚쟁이가 빚을 안 갚으면 그 빚을 받으러 직접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됐는데도 빚을 갚지 않으니 무언가 있겠지 싶어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도자기가 얼마짜리인가 싶고 또 둘러보니 벤츠도 보이는 것입니다. 돈은 없다고 하는데 비싸 보이는 물건이 보이니 값 나가는 것에 압류를 붙이는 것입니다. 비싼 도자기도 있고 벤츠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류에 갚은 것이 없습니다. 인류 사회의 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오기까지는 인류 사회가 젊은 피도 바쳤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기술시와 모든 사상을 이 나라로 보내주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들은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주면서 이 나라가 성장하는데 뒷받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국제사회에 한 일이 있습니까? 장사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 도움받았던 것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어야 하는데 환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초점을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니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어떻게 하면 빼갈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득만 자꾸 챙기려고 드니까 국제사회가 무언가 손해를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니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모순을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어야 사회가 빨리 깨어납니다. 우선 당장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들면 빨리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이 나라는 손해를 조금 보아도 견뎌나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한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를 위해 무언가 원리를 찾고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만 인류 공영에 이바지가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될 때 우리는 인류 사회에 신용을 얻게 되고 신용을 얻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사회의 신용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인류 사회의 환원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원이 물질로 일어난다는 아둔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류 사회의 환원은 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물질만으로는 인류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바른 패러다임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나면 이 나라의 복지 문제를 바르게 잡아서 해결할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무언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복지입니다. 앞으로는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복지사회를 바르게 잡아가는 신패러다임을 생산하여 이 나라와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환원입니다. 인류는 지금 기아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기아를 없앨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이것은 인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는 왜 일어나는지 이 원리를 찾아서 프로젝트를 설계해 준다면 인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해낸다면 인류에 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받은 만큼 베푼다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세상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동 대한민국의 지식인들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인류 대민봉사로 인류 사회에 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묻고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 앞으로 계속 풀어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국익에 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나요?에 대한 낭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익에 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회사에서 외국 회사가 들어오는데 외국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본인 생각에 그것은 우리나라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우리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한 환원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제때 하지 못해서 그게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인과관계와 같은 결과론적인 거라고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몸에 종기가 났는데요. 그 종기를 제때 짜내지 않으면 그게 터져버리고 더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 같이, 그쵸, 부작용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왜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직시를 한 다음에 본인의 길을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있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6.25 이후에 그쵸? 우리가 6.25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성장을 어느 정도 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을 우리한테 도움을 준 세계에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인데요.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이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을 읽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을 받는 게 70%가 넘어간다고 제 기억에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을 많이 받은 인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노동을 하거나 이렇게 생산을 하기 위한 노동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하고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연구원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국민은 그 자리에서 노동자가 아닌 연구원으로서 사회를 밝히는데 기여를 해야 하고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고 그게 인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지금 이해하기엔 난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듣고만 지나가세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어떤 실력 자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냥 공부로 삼고 넘어간다 생각하시고 자세한 거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2권이고요. 나란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